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그 이념적으로 쪼개져서 좌우 대립을 갖고 그러면 좋아할 이웃 나라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현재 우파 쪽에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뭐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이념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보통 역사를 볼 때는 동시대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 오류가 적게 난다고 봅니다. 즉 과거는 과거 시대의 시공간에서 우선 해석을 하고 현대까지 끌고 오려면 그 시공간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굳이 먼저 그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념전으로 가게 되죠, 한국은. 그래서 요새 뭐 친일파다 아니다 이 문제도 현재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남북이 합쳐지거나 사이가 좋거나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종 때 뭐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우파에서 자꾸 그 고종이 잘못했다, 일제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논리를 논리를 비약시키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국가의 구성 요소를 보면 국민하고 국토하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3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주권을 그 정치세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령 고종이 자기의 정치세를 일제한테 넘겨준 거. 그 원인을 보자면 인문의 나라였던 조선이 칼의 나라인 일제한테 실리적으로 먹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고종이 뭐 잘못을 했다, 뭐 고종이 뭐 어쨌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는 의병이 있고 계합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군과 일제에 부역하는 그 파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세라는 것은 오히려 독립군을 치켜 세우고 그 의병들을 더 중요한 중심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보수죠. 어떻게 한국의 우파들은 지금에 와서 뭐 일본과 뭐 미국과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한국의 지식인, 우파 지식인층이 굉장히 뇌 구조가 너무 겉핥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볼 때 일제에 부역했다 그런 건 사익을 위해서 부역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의병이나 독립군도 분명히 한국에서는 많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고종이 그 나라를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주권을 넘긴 거죠. 그렇지만 국민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의병이고 독립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정한 우파들이라는 것은 이런 의병과 독립군 쪽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아베같이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우파 지식인들조차 상당히 그 뇌구조가 굉장히 겉핥기식이에요. 그래서 국민 중심으로 봐야죠. 어떻게 그것을 주권을 넘겼으니까 뭐 일제가 이겼다라든지 뭐 아니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한국의 보수들은. 저는 이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1945년 2월 달에 그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영국, 소련이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연합국 지도자로 한 것이 그 얄타 회담이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나치 독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 그 반대 급부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스탈린이 용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움직였던 것이고 또 북한의 김일성도 이런 소련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북한은 적국이고 뭐 북한은 나빠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그래도 핵무기 개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국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화를 하려면 자국 중심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하라는 것을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뭐 시장 개방도 해야 되고 뭐 자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화폐도 어떻게 돼야 되고. 근데 지금 북한은 화폐를 미국 달러도 쓰고 있고 중국 위안화도 쓰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럽 국가의 외교관들이 북한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로 이렇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우파 지식인들도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반드시 보고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넣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완전히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은 주변국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이 이념 전으로 갈 때는 뭐가 있었냐면 2차 대전 후에 나치랑 일제가 이제 폐망하기 전부터 미국과 영국이 냉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방공연맹이고 세계 자유연맹, 뭐 아시아 지사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1950년대가 바로 미국에는 메카시즘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50년대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남한, 타이완, 베트남 이것이 1954년에는 아시아 방공연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 방공연맹은 사실은 CIA와 연관돼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뭐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한국의 냉전이 분리된 그런 나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김일성은 나쁜 놈, 뭐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적국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역사를 보자면 한국이 분단국으로 돼 있는 것 또는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는 뭐 36년간 이것은 상당히 짧은 역사입니다. 한국은 역사가 길잖아요. 뭐 100년도 안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갈등 관계 속에서 자꾸 들어가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대화로서
풀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파 지식인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지식들이 굉장히 표피적이에요. 뭐 좌파 지식인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그 좌파 지식인들이 그래도 좀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을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문재인과도 중학교 동창 관계라 굉장히 친하고요. 이 김무성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박근혜를 당선시켰죠. 그 버스를 돌려 뭐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킨 사람이 김무성이거든요. 그런데 8월달 얼마 안 됐어요. 그죠? 8월달이면 며칠 안 됐잖아요. 8월 17일 날 이렇게 김무성과 정광훈이 특별 대담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탄핵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선된 다음에 박근혜가 한 짓을 보면 뭐 최혜진 누구죠?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사적인 집단으로 뭐 자기네들끼리 놀았다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면을 가지고 강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에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김무성이 지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박근혜 지지자들은 김무성을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김무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선거 총선에서 박근혜가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데 반발한 사람이 또 김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도대체 이 전광훈의 역할, 전광훈의 스탠스는 뭔가 봤더니요. 상당히 친문제인 쪽인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진우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그 정도면 주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전광훈 씨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광훈과 주진우와는 마치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광훈은 그냥 치어 리더였다. 이런 얘기를 주진우 기자가 하더라고요. 근데 광화문 집회 자체는 이 전광훈 목사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전광훈 또 김무성은 상당히 문재인과 절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한국의 그 정치 판도를 읽는 것을 보면은 참 인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박근혜보다는 김무성이 낫겠죠. 뭐 정치적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이계 쪽으로 지금 돌아서 어떤 세를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지지도가 막 반등을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이 지지율 조사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몰라도 굉장히 코로나 영향으로 오히려 수혜를 봤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말이죠. 상당히 어느 장단에 이 정치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참 그 속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